자, 안녕하십니까. 휴일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이 한글날이네, 그죠? 자, 지금 주말에 또 이 중동에서 또 악재가 터졌습니다, 그죠? 지금 뭐 다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지금 3일째 교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세계 유가를 흔들고 있는데, 또 이 중동에서 물론 이제 뭐 이스라엘이나 하마스가 직접적인 효과와 큰 영향은 없지만, 이게 확산이 되면 이제, 그죠? 이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확산이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크게 확산되는 그런 조짐은 아니다. 그런 부분에서 참 뭐 시장이, 그죠? 근데 지금 이제 저는 오늘 나스닥 선물을 계속 주시를 하고 있었고, 또 아시아 증시, 오늘 일본은 이제 휴장인데요. 아시아 증시 중국하고 홍콩을 보니까 그렇게 영향을 받는 것 같진 않아요. 오늘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87포인트 하락인데, 이건 뭐 평소에도 이 정도 또 미국 시장이 좀 조정을 받을 때 나올 수 있는 폭이거든요. 장중한 때 뭐 120, 30포인트도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87포인트 나스닥 선물이, 그리고 좀 중국도 13포인트 지금 하락하고 있거든요. 오늘 중국도 보니까 뭐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 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오히려 홍콩은 지금 54포인트, 그죠? 플러스를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이제 중요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장중에 아시아 증시라든지, 그죠? 특히 중화권 증시, 일본은 뭐 휴장이니까, 또 나스닥 선물 부분으로 봐서는 크게 그렇게 오늘 밤 미국이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그죠? 나쁘지 않다는 것은 이제 이게 어쨌든 뭐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그죠? 크게 확산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과거에 이제 중동 전쟁 때와는 좀 다른 또 그런 상황으로 지금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아무튼 뭐 금요일날 미국 시장이 어쨌든 나스닥이 급등을 그나마 좀 해놔서 다행이고, 아무튼 이 13,000포인트 항상 말씀드립니다. 나스닥 기준으로 13,000포인트를 깨면은, 그죠? 어쨌든 단기 매매 부분이든 뭐 이런 부분에서 비중을 좀 축소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근데 지금 이제 어쨌든 뭐 이란이 자기들이, 그죠, 이쪽 하마스를 지지는 뭐 했으니까 하지만은 우리가 뭐 배우는 아니다, 물론 뭐 배우다 그렇게 말할 것도 아니지만은 아무튼 좀 이게 좀 무난히 좀 확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그죠? 아무튼 뭐 이번 주 조금 어쨌든 혼란스러울 사항은 있겠지만은, 다행히 아무튼 아시아 증시와 나스닥 선물은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다, 이렇게 우선 위안을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이걸로 제가 뭐 전쟁 상황을, 그죠? 전쟁 전문가도 아니고 판단하기 힘들겠지만은 잘 지나가기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에 있어서 또 우리 시장에 있어도 마찬가지로, 아무튼 셀트가 지금 이제 좋은 지금 호기를 맞이하려는 시점에 또 이런 게 악재가 나와서 조금 그 시기 하기는 한데, 그죠? 잘 지나기를 바라보고요. 자, 이건 이제 어제 제가 약속을 드린 것처럼, 아무튼 이번 주주 간담회에서의 가장 포인트, 우리 일반 주주들의 입장이 저는 참 중요할 것 같은데, 그죠? 근데 그 부분을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어제도 이제 또 부산에 계시는 이제 우리 또 대주주께서 연락이 왔어요. 부산 간담회를 참석을 했는데,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이제, 그래서 느낀 거는 뭐냐 하면, 여러분, 이건 아셔야 됩니다. 지금 회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회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또, 기관들이 제일 싫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죠? 또, 공매도가 제일 싫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그 부분을 이따가 제가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회사도, 그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공매도도 싫어하지만, 공매도보다도 또 그 사람도 싫어한답니다. 자, 지금 이제 보면은, 자, 오늘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합병 관련 서울하고 부산에, 그죠? 주주 간담회를, 지난주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했죠. 진행을 했죠. 자, 첫 번째 이제 8월 말부터 해서 미국, 또 뭐 일본, 유럽, 캐나다까지 회사 임직원이 투자 관련, 유치 관련, 또 합병 관련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합병에 있어서 ESG 관점으로서는 긍정적이다. 그죠? 특히 이제 그동안에 계속 나왔지만은 또 이쪽에 이제 어제 ISS도 나온 것처럼 지배구조 부분 자체가 그죠? 긍정적이다는 뜻이죠. 그런 부분에서는 그리고 이제 미국은 어쨌든 FDA에 이번에 램시메스시 짐 펜트라의 승인을 주목하고 있다. 이거는 뭐 미국의 투자자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 기관 투자자들, 해외 모든 투자자들이 그죠? 왜? 신약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기업이 신약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거와 없는 거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어쨌든 바이오 시밀러 회사면서 신약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가지고 있지 않은 신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그죠? 어쨌든 특허를 보장받으면서 매출에 대한 우리가 이제 사실은 뭐 에버비 같은 경우에는 휴미라 한 개 가지고 먹고 사는 거잖아요. 제약회사라는 게 그런 거예요. 신약 한 개 가지고 그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셀트리온도 램시메스 가지고 앞으로 먹고 살면서 또 새로운 신약을 계속 개발을 하겠죠. 셀트가 세계적인 이 짧은 기간이에요. 그죠? 코로나에서 레키노나를 개발을 하는 거 보십시오. 그것도 신약으로 승인을 받았잖아. 딱 두 개 회사가 미국의 리제네논과 대한민국의 셀트리온만 그죠? 정식 승인을 받은 거잖아요. 그만큼 셀트리온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일본 홍콩으로 가보니까 일본 홍콩도 마찬가지로 그죠? 합병을 했을 시에 우리도 투자를 하겠다. 어쨌든 패시브 자금 유입의 가능성에 상당한 기대를 보였다. 이렇게 이제 이번 주주 간담회에서 확인을 했고 가장 이제 큰 게 어쨌든 싱가포르잖아요. 싱가포르. 우리가 싱가포르 하면 셀트와의 인연이 상당히 깊으니까 셀트가 죽을 때 만약에 싱가포르에 테마스가 없었으면 지금 셀트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은 이제 테마색 때문에 주가도 수급 쪽으로 빠지니까 테마색이 싫기도 하고 믿기도 하지만 테마색이 아니었으면 셀트가 지금 상장할 수 있었을까요? 헬스케어가 지금 상장되어 있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테마색이 이제 지분을 5% 미만까지 낮추면서 이제 블록딜은 없어졌지만 그동안에 또 우리가 올해도 그렇고 지난해도 그렇고 테마색의 매도 올해도 뭐 연초에 이렇게 쭉 나오면서 그죠? 100만 주 이상 충분하게 나왔잖아요. 이 부분들이 또 수급적으로 저항도 받기도 했고 안 그래도 수급이 없는데 사실 그런 수급들이 결국 이제 뭐 자사주로 들어갔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테마색이 지분 투자를 추가로 그죠? 검토 중이다. 또 당분간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매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누가? 회사에서 그죠? 그래서 회사의 말을 믿지 않으면 누구 말을 믿었겠어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테마색 지분 투자도 매수를 추가 매수도 검토 중이고 그동안 또 가지고 있던 5% 미만의 지분도 당분간은 매각하지 않겠다. 또 그렇게 이번 핵심 간담회에서 나왔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캐나다 시장, 캐나다 뭐 내시면서 시를 비롯해서 이제 우리 그죠? 셀트리온의 제품들이 거의 이제 출격을 해놓고 있지만 사실은 그 해놓은 거에 비해서 수익 구조는 크지 않거든요. 여기에 이제 앞으로 아마 이쪽 그 영업을 좀 더 확대할 것 같아요. 이번에 새 회장이 이제 의사들과의 미팅을 경험을 하면서 그죠? 앞으로 캐나다 시장이 상당히 우리 매출에 있어서 일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겠다. 이렇게 이번에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성과라고 하면 성과라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이제 하나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의 주가가 빠지면서 그죠? 빠지면서 이거 뭐 지금 매수 청구 가격보다 훨씬 밑에 있는 주가가 과연 투자자들, 주주들이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합병이 성공할 수 있을까? 지금 뭐 일부 이제 이런 막 그 정권 매체에서도 그죠? 매체에서도 그런 말들 많이 나오고 있었잖아요. 저번에 제가 한 말씀 드린 것처럼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지금 나오던 찰나에 이제 주주 간담회에서 어쨌든 해외 투자자들은 그죠? 지금 제가 셀트리온의 외국계 지분이 한 20 그죠?
몇 퍼센트라고 했어요? 21%네, 지금, 그죠? 그쵸? 21%. 그리고 이제 이쪽에 헬스케어는 한 27% 정도. 외국인이나 기관으로 합하면. 그죠? 근데 쉘터도 외국인이나 기관으로 합하면은 한 34%. 그럼 기관들은 한 12, 13%밖에 안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많지 않아요, 기관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기관들을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해외 투자자들은 연기금의 뭡니까? 합병, 해외기관, 그러니까 연기금이라든지 해외 투자자들은 어쨌든 합병의 찬성 가능성을 보였다는 거. 근데 최근 이제 어제 우리가 주말에 나왔던 게, 지난 주말에 나왔던 게 ISS가 찬성을 지지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ISS는 세계적인 의결권 자문사라고 그랬죠. 대부분의 이게 그 모간 스탠리 쪽 계열 쪽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아무튼 지간에 이쪽에서 찬성을 했다는 것은 다른 데서 이제 반대를 할 명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세계적인 의결권 자문사가 찬성을 했는데, 심지어 과거에 삼성물산은 그죠? 반대를 했던 회사예요. 이런 회사가 찬성을 했는데 연기금이 됐든 여타 뭐 다른 펀드가 됐든 기관이 됐든 장기투자가 됐든 특히 중장기 투자자들은 뭐 더 반대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번에 ISS의 찬성 지지는 제때 잘 나왔다. 그죠? 이제 공매도 애들도 명분이 어떻게 보면 없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 명분에 있어서 주가를 하락시키는 부분도 있었지만은 가장 컸던 게 뭐예요? 합병 비율을 가지고, 그죠? 1070. 지금 일반인들도 마찬가지로 합병 비율, 물론 이제 합병 비율이 정당하다 볼 수도 저도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헬스케어와 쉘터에, 그죠? PR이 뭐 70된 회사를 어떻게 35회사와 같이 그런 식밖에 안 해준다는 게, 취급 안 해준다는 게.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합병 비율은 비록 좀 헬스케어, 그죠? 셀터가 손해를 보고 있는 거지만 그 이후의 주가를 생각한다면, 그죠? 이게 시너지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거죠. 소탐 대실, 괜히 작은 걸 욕심냈다가 큰 걸 잃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큰 거는 앞으로의 셀터의 주가지. 그래서 앞으로 셀터 주가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셀터가 이제 모르겠어요. 앞으로 2차 전지부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삼성전자 다음으로 셀트리온이, 그죠?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머지않아서 되지 않을까. 그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찬성 지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그죠? 연기금도 마찬가지지만 합병 이후에는 추가 지분을 투자를 지지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비록 뭐 연기금도 사실은 지금 7% 중반이면, 그죠?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뭐 제약회사 뭐 일부 한미든 이런 쪽은 보면은 막 9%씩, 그죠? 뭐 10%를 채워도 누가 할 말은 없겠죠. 그 이제 기관들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 2% 거의 주식 없다고 보면 돼요. 그죠? 공매도 물량, 뭐 자금 물량 이런 거 부분이겠죠. 자, 외국인들도 어쨌든지 간에 지금 사실 이제 과거에 제가 그 기아차든 뭐 삼성전기든 현대중공업이든 이런 종목들도 초기에는 외국인 지분이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죠? 근데 셀트 같은 회사가 이제,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는 이건 안정적인, 경기가 좋을 때는 안 좋을 때는 안정적인 매출을,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산업이고 제품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약은 안 먹겠습니까? 치료를 안 받겠어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도 이제 바이오시밀러, 기존의 오리지널보다 가격이 싼 그런 부분인데, 전 세계적으로 당연히 추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추세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든 기관이든 합병 이후에 오히려 지분 자체를 추가로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또 이번에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헬스케어가 이제 소각이 되고 셀트로 오면서 헬스케어가 코스닥에 있다가 어쨌든 뭐 이쪽으로 오니까, 그래서 오면은 또 이제 패시브 자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과거에 코스피진 했을 때 그때 주가가 급등을 했던 부분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패시브 자금의 유입을 한 6천억 정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이것도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4조 1천억만 들어와도, 그죠?
그리고 이제 13번은 제가 마지막에 설명을 할게요. 13번 저거는. 저기에 가장 싫어하는 게 이제 누군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진짜 싫어하더라고요. 왜? 이 자식은 자꾸 주식을 팔지 말라고 그러니까 싫어하죠. 자, 합병 이후에 이제 수급적인 부분. 그러니까 셀트는 지금은 뭐냐 하면 우리가 뭐 그동안에 이쪽 뭡니까? PBM이 됐든 신약 허가가 됐든 뭐 그거보다도 뭐였어요? 수급이었잖아요. 셀트는. 왜? 공매도와 10년 돈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돈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공매도 세력던 돈이 엄청나게 많은 세력을 그랬죠. 제가 2015년부터 그랬잖아요. 그죠? 600조 그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서 회장도 손 딱 떼고 그때서 딱 눈치채고 빠진 거예요. 그 앞에도 우리 서 회장 뭐 모를 때는요. 그죠? 공매도 전쟁 뭐 톡하면 뭐 주주 간담회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때. 그죠? 그때 막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도 기억나는 게 금요일날 오후에 비는 오지. 그래서 또 가봐야지 어떻게 해요. 그때 모자풍 눌러 쓰고 하고 그랬답니다. 자, 근데 이제 어쨌든지 간에 지금 합병 이후에 대량 이제 우리가 합병 발표하고 나서 곧바로 1,000억을 그죠? 1,000억도 진짜 처음이잖아요. 자주 투입을 시켰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크게 이제 그럼 이거를 누가 눈치채겠습니까? 공매도 애들이 이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공매도의 골든 타임이 얼마 안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공매도 애들 이번에 이제 지금 팔레스타인 어쨌든 이스라엘이 아무튼 요거만 조금 이번 주 정도만 좀 뭐 이거 그죠? 국지전으로 좀 하다가 마무리되면 참 좋겠는데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거는 합병 이후에 다시 또 주식의 자사주 그것도 대량으로 2천억 하면 어떡할 거예요? 3천억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셀트 같은 회사에 투자할 회사가 이렇게 없을까? 저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신약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거하고요. 없는 거하고 하나가 똥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하면 신약도 사실은 그죠? 1조 이상의 매출이 나오는 제품은 그냥 블랙퍼스트급이라고 해요.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램시마 SC가 1조만 나오겠어요? 그쵸? 그냥 뭐 제 굳이 말을 안 해도 여러분들도 많이 들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게 신약인 거예요. 신약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일본도 마찬가지로 80년도에 일본의 제약사업들이 이제 변화할 때 그 당시에도 뭡니까? 어떻게 하든 신약을 개발하려고 그죠? 그러면서 M&A를 막 했던 거 아니에요. 그 지금 일본이 세계적인 글로벌 다국적 제약사가 그래도 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뭐 글로벌 다국적 제약사가 되어 있습니까? 자, 그래서 셀트가 지금 이제 거기에 가장 가깝게 가 있어요. 사실은 뭐 다른 회사들은 셀트 지금 발도 못 따라와요. 여러분. 그죠? 다국적 제약사가 되려면. 그쵸? 셀트는 그런 준비를 다 끝냈고 이제 마지막 공모만 떨구면 되는 거야. 그럼 정상적인 평가를 그죠? 글로벌 다국적 제약사, 글로벌 시장에서도 받게 되는 거죠. 대한민국이 지금 맡고 있는데 누가 맡고 있는지는 여러분도 알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합병 이후에 어쨌든 대량의 자사주 추가 매입을 검토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하나 우리가 좀 뭐가 수급적인 또 수량적인 부분도 불만이 있었던 게 헬스케어가 이제 자사주를 신주로 그죠? 배정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사실은 뭐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배정 안 받고 바로 소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셀트는 이번에 하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도. 자, 근데 이 신주 배정에 있어서 소각, 서울에서는 그냥 뭐 소각을 검토한다 이렇게 했는데 부산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저는 소각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놓고 안 한다, 그죠? 근데 이걸 또 함으로써 오히려 시장에 말해서 주주들 가치를 더 제고시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요거는 뭐 저는 될 거로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뭐 이게 사실에서 100% 뭐 확정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23일 이전까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3분기 실적은 사상 최대라는 거는 그죠? 저번부터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이 합병 등기일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항상 셀트리온은 연말 되면은 뭡니까? 대주주 양도세 그죠? 그러니까
10억 이상인 부분은 어쨌든 정리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헬스케어하고 분산을 해놓은 경우가 많았잖아요. 뭐 제약도 그렇고 그런 분들. 근데 이제 이거를 이번에 정상적으로 지금 등기를 해버리면 이 물량들이 쏟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무튼 뭐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그죠? 법적으로 이렇게 뭐 될지 안 될지 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 개인들의 또 생각하고, 그죠? 회사의 생각하고, 또 이쪽에 외국인 기관들의 생각, 이거는 제가 이제 13번, 외인과 기관과 외국인들은 또, 회사는 제가 굳이 넣지는 않을게요. 그죠? 이런 부분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요거는 뭐, 저도 검토를 한다고 하니까, 그죠? 근데 이제 헬스케어 사다주 신주배정 소각은 저는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죠? 이거는. 자, 그리고 이제 12번째로 제가 해놓은 게 뭐냐 하면 사실은 이것도 걱정이 됐잖아요. 야, 헬스케어가 지금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거 재고 헬스케어 이제 없어지니까 소각하니까 셀트가 이거를, 그죠? 재고가 많아지는 거 아니냐. 지금 재고가 아마 1조 한 7천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자체는 최근에 이제 렘시마 SC 같은 경우에도 유럽에서, 또 유프라이마도 유럽에서, 그죠? 판매가 증가되고 있고, 지금 렘시마 SC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야. 재고가 한 6, 7천억 정도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도 지금 뭐 판매가, 그죠? 잘 또 이쪽에 입찰도 잘 되고 있고, 지금 최근에 뭐 이쪽 유프라이마도 마찬가지고, 그죠? 유럽에서, 그죠? 그래서 적정 재고라고 하니까 또 이게 이제 허가를 받든 입찰을 할 때든 일정 부분의 재고를 가지고 있어야지 입찰하는 거지. 딸랑 재고도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건 있어요. 바이오가 한 9개월치라든지 이렇게 재고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입찰도 할 수가 있고, 또 거기에 더 유리한 작용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게 이제 바이오 의약품의 특성이에요. 특성. 아니, 우리가 이제 야, 3년 동안 그러면 우리 약 우리한테 해줘라. 근데 딸랑 보니까 뭐 재고도 없고, 그죠? 뭐 하다가 만약에 어디 뭐 잘못돼서 공고를 못 해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가 안에 내용을 상세히 알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회사의 이런 흐름 부분들을, 그죠? 믿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13번이에요. 이번에 이제 이거는 뭐 그동안 저도 이거를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그죠? 기관과 외국인들은요, 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도 개인들이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죠? 외국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기관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회사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회사는 개인들이 주식을 팔기를 원해요. 공매도들만 팔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도 기관도 회사도 팔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회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주식을 팔지 말자고 하는 사람이 제일 싫어할 거예요. 그놈이 누구예요? 바로 셀트건이에요, 여러분. 회사가 저를 좋아할 것 같습니까?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5년 전, 10년 전에는 저를 좋아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때도 TV에서도, 한국인제 TV에서도, 그죠? 2만원, 3만원 때부터 저는 셀트를 외쳤으니까. 앞으로 이 기업에. 근데 공매도에 싸움이 10년까지 온 거. 저도 설마 한 5년이면 끝나겠지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게 10년까지 온 거예요. 지독하죠? 근데 지금 외국인들이 저를 좋아할 것 같아요? 주자식 지금 맨날 유튜브든 TV 나오면 뭐 셀트 최고다 가지고 있어라, 팔지 마라, 사라. 싫어하겠어요? 좋아하겠어요? 회사도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뭐 회장이 좋아할 것 같아요. 저 자식 지금 맨날 주식을 자꾸 왜 개인들은 못 팔게 만들어. 빨리 팔게 만들어야지 우리가 확보를 하고, 기관이 확보하고, 외국인이 확보해서 주식이 좋아지는데, 여러분, 저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제 방송을 청취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안 판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죠? 안 팔거나 그러지 않아요. 다른 사람 팔 거예요. 보십시오. 왜? 다른 사람들은 17만원 가면 팔고, 18만원 가면 팔고, 20만원 가면 팔고, 25만원 가면 팔게 만들어요. 왜? 그게 주식시장이니까. 그러니까 개인들이 포스코, 퓨처엠 가지고도 돈 못 벌고요. 에코프로비 M 가지고도 돈 못 버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고 팔고 앉았으니까 맨날. 자,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도 멀리 가고 싶을 생각 없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13번, 기관과, 이건 여러분이 주주총회에서 나온 말이에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우려하는 게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회사를 우려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들이
투자 비중이 없다는 거, 이게 가장 우려스럽다고 하네요. 무슨 말 하십니까? 그래서 개인의 앞으로 매도가 최소 저는 20% 이상 매도가 나와야 돼요. 나올 거예요. 근데 그 부분 자사주 일부, 자사주가 아니라 뭐죠? 차명계좌 물량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서 회장님 욕하고 있어요. 주식시죠, 그죠? 왜 자꾸 주식을 못 팔게 이렇게 하고 있어? 기관들, 외국인들 다 싫어해요, 저 여러분. 좋아할 것 같아요?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도 이게 이런 짜이를 얼마나 싫어합니까? 맨날 불에 타 죽으라고 그러고 지옥 가라고 그러고. 내가 지옥을 왜 안 가려고 하는지 알아? 난 교회를 다니니까 지옥 안 가려고 하는 거야, 이 자식들아. 어? 응? 교회 다니면서 지옥 가면 되겠니?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지옥 안 가게 노력해야지. 맨날 지옥에 가서 불에 타 죽으라고 그러고. 걔들도 저 싫어하지. 엄청 싫어하잖아요. 왜 싫어하겠어요, 여러분들? 응? 자꾸 셀트 주식 팔지 말라고 그러고 사기만 사라고 그러니까. 자, 주주 간담회에서 결론. 이번 합병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회사의 목적이에요. 저의 목적도 마찬가지죠. 반드시 저는 성공한다고 확신을 합니다. 두 번째, 대주주들은, 그러니까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대주주들은 합병한다. 긍정적인 찬성이야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기관이든 연기금이든 외국이든. 그리고 심지어 ISS까지 긍정적인 보고서를 냈어요. 그럼 성공한다는 뜻이야.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매수 청구까지 안 하면 뭐 실패한다고요? 여러분, 매수 청구 신청해놓고 한 달 후에 돈 받는데 한 달 후까지 셀트리는 그냥 가만히 14만 5천 원에 머물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그 뒤에서 한번 사보세요.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그러겠지만 여기도 공매도 선정한 놈들이 있잖아. 자, 합병 이후에는 회사가 본 성장 기로에 올라섭니다. 그게 첫 번째 신호탄이 뭐냐? 신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신약 보유 회사예요. 셀트리온은요. 그것도 신약 어디 뭐 1000억, 500억, 1000억 판매하는 신약이 아니고요. 조 단위의 블랙퍼스트급 신약을 보유하는 회사가 됩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성장 기로에 올라선다는 뜻이에요.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응? 공매도의 10년 전쟁을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공매도한테 계속 경고를 보내고 있어요. 지들도 알고 있어요. 골든 타임. 23일 이전까지 골든 타임이야. 아시겠죠? 그때까지 주가가 뭐 급등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얘들은 그 이전까지 준비를 다 끝내놓을 거예요. 앞으로 향후 그 이후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 조금 뭐 지금 나스닥 선물이 또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뭐 그죠? 오늘 밤에 미국 시장만 크게 충격적이지 않으면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쪽에 하마스의 전쟁이 확산되지 않고 그죠? 잘 좀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건 뭐 이스라엘과 이쪽도 중동도 그렇지 러시아 그렇지 참 힘드네 그죠? 자, 그러나 여러분들 자 이제 셀트의 시장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러나 셀트는 좋아진다. 레프티 피프티 화이팅 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주 셀트리온 화이팅입니다.